아이고.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요. 그러게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번에 뭐 1400년 예, 그 운흥사 녹차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예. 아이고, 그 많은 네티즌들이 그냥 반응이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내가 다시 왔습니다. 그 참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번에 다시 한 번 왔는데, 예. 스님이 바쁘셔서 안 계시더만.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차가 굉장히, 하고 그래서, 예. 녹차 이야기 좀, 그냥 또 운흥사, 또 1400년 이야기를 좀, 우리 좀 알면 좋지 않겠어요? 문화유산이고. 그, 우릉사 차는 그야말로 이제 오래전 그러니까 연기조사가 이제 여기를 심었을 그 차를 심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우릉사를 창건할 때 예. 그 연기조사가 이제 씨앗을 같이 가져왔을 거라고 봐요. 예. 지금도 이제 스님네들이 차를 좋아하고 있지만 옛날에도 차를 상당히 좋아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차라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차가 지금도 좋아하듯이 이제 옛날에도 상당히 좋았겠죠. 지금이야 뭐 사람들은 이제 먹을 게 풍족해지고 그랬지만 반대로 그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럴 때 이런 차가 참 필요한 겁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은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가 상당히 좋은 차인데 참 이거 저거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요런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거. 그러셨구만. 예. 그래서 직접 하나하나 이제 잎이 살아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운흥사에 직접 채취해가지고. 그렇죠, 예. 올해 1400년대는 오래된 역사에 의한 적어도 저 나무도 지금 한 200년 이상 됐다고 봐요. 이게 오래돼서 6.25 때 불 나고 나서 다시 또 자란 거라고 하니까. 그 뿌리가 이렇게 살아있어가지고 그렇죠, 뿌리가 계속 또 살아있죠. 떨어져갖고 또 나은 거, 그러니까 DNA는 그대로 있건만요. 그럼요. 이제 차는 불이 나도 밑뿌리에서는 다시 이렇게 새로 솟아난다고 하니까 또한 이 나무 뿌리가 곧게 이렇게 상당히 깊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게 위에 키만큼 뭐 밑으로 들어간다 소리도 있어요. 그만큼 차나무가 가뭄에 잘 안 타고 그런 오랫동안 자리를 유지한다 그러죠. 절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녹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예. 이제 여기 운흥사도 저번에 오시니까 한 500여 분이 이렇게 스님들이 계셨다고. 예, 그렇죠. 그분들이 상당히 그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 차나요? 지금으로서 뭐 저거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옛날 저거 한 거 비례해서도 네. 예전에는 특히 이제 이런 차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겠죠. 지금이야 뭐 산업화가 돼서 마시는 음료수가 많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아야 뭐 식혜라든가 수정과 이런 것밖에 더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이야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먹을 거 없는, 마실 거 없는 그 당시에는 차가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했다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많이 사람들이 좀 잊혀진 셈이죠. 다른 달콤한 거에 취해서 차가 많이 잊혀졌어요. 근데 색깔이 예. 바로 그냥 했는데도 이렇게 색깔이 굉장히 좋네요. 예. 근데 이제 색은 이제 발효시켜서 나온 차들이라. 발효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색깔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뭐야 소량밖에 어떻게 생산을 못 하시겠네. 그렇죠. 저희는 얼마 못해요. 나무가 이제 오래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경제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한다면은 어, 거름 주고 농약 주고 가꿔야 되겠지만 자연. 우리는 그냥 내 건강을 위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차를 만들면서도 내가 만드는 차를 먹는 이든 모든 마음이 행복해지다라고 하면서 그 차를 만들기 때문에 많지도 않고요. 또 그렇게 그 이제 차나무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나무가 이렇게 커요. 큰 거는 한 3m 넘는 것도 있고 보통 이제 우리 한 키 넘는 것들이라 와, 그러면 이제 따기가 와, 어렵죠. 진짜 나무에서 딴 이제 그렇죠. 높잖아요. 예, 진짜 그 이렇게 잘 가꿔진 그런 보송이라든가 하동의 그런 차밭하고는 우리는 틀려요. 그냥 산에 나무 그냥 널어져 있는 그런 그 나무라고 보면 돼요. 아, 여기가 지금도 그렇게 많이 자생하고 있나요? 그렇죠. 여기 한 15,000평 정도가 아마 있어요. 그 이렇게 산 중턱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한 15,000평 정도 이렇게 쑥 산지돼 있어서 그 이렇게 밀집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저거 하지만 이렇게 큰 거는 막 이렇게 반경을 보면은 한 3m 반경 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고 밑둥은 적어도 10cm 넘는 그런 밑둥들을 갖춰져 있죠. 그러면 그게 상당히 몇십 년 된 거네요. 몇십 년이 아니고 전 200년 정도 이상 와, 됐다고요. 그렇게 차나무가 그렇게 크지는 빨리 성장 안 하니까 그렇구나.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저 나무가 6.25 때 절 불태울 때 예. 군인들이 불태울 때 그때 다 타고 다시 자랐으니까 그것만 해도 60년 넘잖아요. 그 70년 되나요? 아, 뿌리는 그 몇백 년. 그렇죠. 예.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저거가 순이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위에 것만 그것을 갖다가 수령을 계산하기는 그렇잖아요. 위에 것만 해도 뭐 60년 넘었다고 하지만 예. 그거 다 드세요. 아, 다 그래서 드셔요. 농림부 장관님이 여기 우능사 차를 아주 중요시하겠구나. 그렇죠. 농림부에서 이제 2009년도에 전국에 있는 고차수 분포도 유전자 이런 것을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이제 우능사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고차수로서의 군락지를 인정할 수 있는 곳이다. 네. 이게 그렇게 많이 산재돼 있고 다른 곳은 그게 많지 않아서 군락지로서의 유물 지정 그런 그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참. 그런 거는 참 지정되면 좋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유물 지정을 제가 이제 반대를 했어요. 예. 지정하면 좀 자연스럽지 못하잖아요. 이제 유물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그동안은 이제 여태 스님들이 관리하고 저도 여기 와서 2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가꾸고 있지만 유물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한대요. 아,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는 어쨌든 기념물로 지정이 된 거는 과일 나무라도 과일도 따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과일도 떨어진 거는 주워 가도 상관없지만 따면은 현행범이라고 한다는데 더더욱 차는 새순을 똑똑 따야 돼요. 응? 새순 한 이파리 두 이파리 나오는 그 새순들을 따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나무가 이제 타격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반대를 했어요. 이게 유물 지정하는 건 좋겠지만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우능사만의 그런 오래된 차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보면 문화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숨쉬는 문화인데 그렇게 와가지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것이 문화인데 그것을 사장시킨다고 한다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차나무에 대한 그런 고증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문화를 더 이끌어 가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직접 그 차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옛날에 동사일전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여기가 다도로하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평, 삼포, 봉황, 다도가 남평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회사는 뭐 오미자골도 있고 막 거기도 또 그러고 이쪽 일대가 전체 그 상당히 차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구만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는 여기 지금은 다 도면이지만 예전 다 소면이라 했거든요. 다소면 맞죠. 예, 그러면 다소라는 건 차가 이제 모이는 곳인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차자자를 쓴다는 그 지명이 차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지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그때 당시에 그 지금은 이제 국민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왕국민이겠죠. 조선 왕조니까 왕국민이 있을 때도 그만 자부심이 있었다고 봐야죠. 여기가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명도 차다자를 썼으니까. 지금 이 제가 주는 이 차도 상당히 향기롭지 않아요? 아주 향기롭겠구만. 예, 향기롭고 아마 좋을 겁니다. 여기서 오농사만의 특별한 그런 차의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문화지요, 뭐. 채취하기도 굉장히 어렵구만요. 나무로 했으니까 그 순을 따려면요. 그렇죠. 채취하기가 좀 상당히 힘들어요. 저기 상당히 그 귀한 차구만요. 예, 이렇게 크니까 이렇게 휘어서 따야 되고 이제 이게 마을에 따는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따왔지만 이제 나무를 자꾸 자르라 그래요. 장시들 키는 적은데 따기가 힘들다고 어깨가 아프대요. 이렇게 그렇죠. 따니까. 뭐 맞는 말씀인데 예. 그래도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차나무 그렇게 그냥 내버려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둔 것도 그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아끼는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싹 가지런히 뭐 나지막하게 소득을 위해서 자르는 게 아닌 그냥 그야말로 산 그 역사에 대한 문화를 가꾸자 하는 마음. 이제 그것도 있고 이런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야 아프신 분들은 한 잔 마시면 그냥 거의 병이 나다 보겠네요. 그렇죠. 향기도 좋고 그래서 뭐 그 스트레스는 일단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스님한테 이거 한 잔 얻어 먹으면 그냥 마음이 벌써 마음과 그다음에 이 차가 이거 200년 차를 마셔보고 1400년 역사를 가진 차를 마셔버리니 이거 저번에 한번 마시고 또 생각이 또 한 번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와주시니 예, 여기는 참 적적한 곳이에요. 예. 예, 이렇게 아마 우릉사 오늘 찾아온 분 오늘 처음일 거예요. 예. 그만치고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여기가 좀 알려지지 않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터고. 차인들한테는 운흥사가 이제 초이선사가 있던 곳이라 이제 차에 대한 사람들은 다 공부해서 운흥사는 이제 그 초이선사가 있었다. 그래서 차나무가 있다.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차인들에게만 알려져 있지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이 틀을 이렇게 해가지고 복원하고 또 근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만요. 한번 내가 돌아보니까. 근데 예. 이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도움이 좀 필요했구만요. 스님이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이 많은 그 틀을 관리하시려니까 어떻게 그래 뭐 새벽까지 일만 많이 하신 것 같은가요? 지금 이제 근데 여기는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너무 터전은 넓고 네. 스님들은 없고 이제 그러니까 뭐 또 경제가 이제 요즘에는 모든 것이 대세인데 네. 그런 것에 의지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그냥 소박하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한심하게 살아요. 그냥 아니, 이제- 아무것도 그냥 산중에 살아서 아니, 경제하고 무관하게 살아 그냥. 그러니까 우리 주지스님이 훌륭하신 것 같아. 아이고 별 말씀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인 걸로 치우쳐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그렇죠. 예, 이 턱을 가서 보니까 굉장히 소박하고 관리도 좀 소박하게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정도 터면 그래도 좀 뭔가 막 일부러 알리고 신도 막 그 많이 막 그 흡입하고 그런데 우리 스님은 그 연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경지에 이렇게 계시니까 참 그 좋은 것 같고요. 아 그렇더라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넷 관련돼 그 영상을 내가 찍는 이유는 예. 그래서 제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 스님이 너무 안 알리고 예. 내면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좋은 1400년 그 다음에 천년 고찰 그 다음에 이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가 그 있고 그런 것을 누가 또 우리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 우리 고맙습니다. 주스님 좀 그 운흥사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예. 이제 여기에 관련된 제일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좀 알려주셔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이 운흥사를 이렇게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좀 어머니 품처럼 포근하다 그렇게 느껴져서 첫째로 이제 마음의 그 안정을 갖는데요. 묘하게 이렇게 푸근하고 편안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처음에 오면서 딱 느낌이 그건 느낌이래요. 근데 이제 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것이 정이 많아야 행복하거든요. 예. 근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업사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는 사실 정이 각박해졌어요. 그냥 전부 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근데 정이 많은 것이 행복하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집 사람들은 다들 마음이 행복해요. 그런데 부자인 사람들은 묘하게 마음이 다 갈등이 생기고 이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운흥사에는 그런 그 정이 쌓이는 그런 그 도량이라 저는 이렇게 그 오히려 이제 가난한 거를 다른 사람하고 좀 그 마음이 다를지 몰라도 저로서는 그게 내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예. 가난한 그것이 오히려 정을 쌓을 수 있고 스님으로서 돌을 닦는 사람으로서 돌을 닦을 수 있는 기본이 오히려 갖춰지지 않나. 이게 저번에 왔을 때 그 우리 스님이 좋은 말씀 중에 인터넷 스승이라고 해가지고 그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식 정보화 시대는 맞는데 사실상 사람이 가르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인터넷 속에서의 정보 그러니까 검증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설명하지 못하고 또 행동에 옮기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그 지금 사회가 그 뭐 그러다 보니까 저 스마트폰 속에서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그 새로운 교육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그 기계적인 그런 것을 필요로 하겠지만 행복의 조건으로 따지면 사실 불필요한 거예요. 행복은 기계적인 데서 오지 않아요. 서로 간에 마음을 유대하면서 그런 정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스승과 제자의 그 정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해 있을 때 있는데 인터넷에는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없어요. 거기서 보고서 배움은 있겠죠. 이것저것 아르마리어엔 배움은 있지만 믿음이라는 거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서도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모 자식 간에는 그 행복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런 믿음에 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산업사회 갈수록 그런 정이 많이 쌓여야 행복할 텐데 그런 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해야 돼요. 스스로가 그렇게 그 자기 정을 쌓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꼭 아는 것만이 모든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라는 걸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용한 산사라든가 등산을 가고 이랬을 때 우리가 도시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산에 가서 등산만 해도 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연 매체가 주는 정이 쌓인다는 거예요. 응? 막 기계적인 것이 아닌 자연에 의한 그 넓고 웅장하고 큰 아름답고 행복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 정이 쌓이는 거죠. 그렇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기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겠죠. 누군가가 무엇을 알려줬을 때 그 알려준다는 것은 상당히 이 세상에 모든 이들이 가는 선지자입니다. 이제 거기서 옳고 그름은 물론 구분해야 되겠지만 나쁜 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처럼 일전에 보니까 일제시대에 위안부는 돈 벌러 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처럼 악독한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고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스승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런 것을 막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그런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도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것을 이야기해서 그것을 옳은 양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지금 샤안교도 있고 옛날에 이제 학교도 하지만 또 유교적인 측면도 있고 또 우리의 불교적인 측면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 초등학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니 중학교니 뭐 나름대로는 뭐 체험학습을 하니 또 선진지 견학을 가니 또 뭐 이렇게 배움의 그 실질적인 배움을 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천년고찰 또 1400년 된 그 운홍사에 대한 그 이야기 또 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환경도 좋고 그리고 또 보니까 이렇게 시설도 이렇게 교육장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또 아니 스님은 뭐 이렇게 개방하고 싶고 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뭐 이에 대해서 또 연연하지 않으시고 또 내면적인 측면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인터넷이라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또 스님한테 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좀 우리 주의 스님이 적극적으로 또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또 연연하지 않는 분이 또 세상을 바라볼 때 뭔가 좀 물질적인 그런 것에 너무 휩싸여가지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교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요즘엔 너무나 이제 그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 물질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고. 근데 여기도 이제 저는 운흥사 찾아오면은 일단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문화, 과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찾아오면 하다못해 냉술에도 한 잔 대접하는 것이 좋다라고 선조들이 가르쳤고요. 그런 것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흥사 찾아온 분들에게는 일단 차 한 잔에도 대접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나도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어쨌든 제가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찾아온 분들에겐 반갑게 대접하고 그분들이 행복하면 좋잖아요. 네. 근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스님은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입장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이런 교육장 좋게 보면 또 우리 스님이 계시고 또 운흥사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요즘 정부에서 시스템들이 참 많아요. 예. 사실 선진지 견학이라고 우리가 나주나 전라남도에 다른 데 가면 사실 이렇게 훌륭한 교육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전국을 다녀보면. 근데 이거는 조금 필요하다. 우리가 종교적인
예, 그걸 떠나서라도 예. 또 우리가 또 뭐 우리 스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문화유산 또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을 이제 나주시 교육장이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런 데는 그 뭔가 우리가 그 어메니티적인 측면 뭐 체험 관광 여러 가지 또 볼거리 실컷 할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그 체험학습 뭐 차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그 천년의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공간 아닙니까? 이것이 좀 필요하는 것 같아요. 뭐 스님이 뭐 대답을 안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예, 아니요. 그런 거 부분도요. 너무 이렇게 다변화하면은 결국은 좋은 게 없어요. 예. 각자 요즘에는 이제 각자가 이제 다 스승이고 마스터니까 여기 운흥사로서는 제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오래된 차의 역사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운흥사에서 이렇게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이렇게 수행한 그런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저 대형전 벽화에 보면은요, 시무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촬영해 보세요. 예, 시무도가 옛날 1000년 전에 나온 10가지가 있고요. 예. 그 이후에 금생에 이제 제가 이제 수행해 나온 거 10가지 보태서 전반기 후반기가 20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거 한번 요번에 촬영해 보세요. 아, 그렇신가요? 예, 예. 예, 아주 좋으신 거. 예,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것도 한 장면 한 장면이 사실은 하나의 산매입니다. 그게 그 시무도 한 장면 한 장면이 산매인데 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드라마 한 편 두 편 하듯이 그런 그거와 비슷해요. 예,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해 보셔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사실은. 자, 우리 저 주지스님 정말 그 감사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 문화유산들이 그 아이가 그 수십 년간 다 그 검증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기록으로 다 나와버렸던 그런 문화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이제 유일하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운흥사가 어떻게 보면 천년을 숨어 있다가 그 우리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운흥사 옛날 사기도 있고 내용은 기록은 있겠지만 예. 지금 천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우리가 새로운 그 운흥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그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치면은 다 나와버리고 과거에 뭐 기록이나 정리돼 있는데 운흥사만 지금 우리 스님이 산 그 역사를 지금 제가 요 최초로 지금 스님한테 촬영하고 있는 이런 영광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바쁘신데 왔는데 운흥사 얘기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차 얘기했는데 그 언제 생겼고 또 다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 연계성이 좀 그래서 예. 말씀합니다. 운흥사는 백제시대 이제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그러는데 하엄사 창건한 연기조사하고 운흥사 창건한 연기조사하고 같아요. 사엄사 창건한 연기조사가 이제 세 번째로 운흥사를 창건하거든요. 운흥사를 창건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온 거고 그 까닭으로 인해서 하엄사에 있는 차의 유전자하고 운흥사의 차의 유전자가 똑같아요. 아, 이제 그러고 보면 같은 그 스님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사기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한 번은 중국에서 어느 스님이 이 운흥사를 중창불사 할 때 법화경 10폭짜리 법화경 금자 10폭 병화경을 가지고 와서 운흥사 불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때 옛날에 이렇게 금으로다가 글씨 쓰기 쉽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법화경 병풍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도 있듯이 이게 이 운흥사가 이게
대한민국 스님만이 아닌 그렇게 중국의 스님들도 오셔서 이렇게 복원한 그런 것도 보면은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많이 교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됐다가 이제 1600년도 말경에 1697년인가 그때 운흥사가 이제 380칸이 하룻밤에 불이 납니다. 아, 380칸이? 예. 아, 굉장히 큰 절이었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것이 불이 하룻밤에 다 타고 외부만 남는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이제 170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8차 중창불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100년간 1797년까지 약 100년간 불사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8차 중창불사예요. 아, 100년이나 불사를. 예, 100년. 그러니까 500칸을 불사하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예. 100년을 불사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했다가 이제 초이선사가 있을 1800년 당시에는 그야말로 옛날의 모습을 다 갖췄다라고 그래요. 500칸이 갖춰진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일본인 주지가 파견 나와가지고 운흥사 유물을 많이 수탈해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6.25 때 이제 완전히 이제 소실되고요. 예, 일본인 주지가 파견 나왔을 때 그 수탈한 것 중에 마을 지금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90 넘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야기가 당신 어렸을 때 그 주지가 나와서 가져가는 걸 뭘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황금 용촛대를 봤대요. 그리고 자기는 용으로 된 그 촛대가 그렇게 보기 좋았다고 그러면서 그거 가져가는 거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듯이 참 일제시대에 너무 많은 수탈을 당한 것 같아요. 아. 어떤 분은 이제 그 일제시대에 기록이 어딘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운흥사의 기록을 온전히 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러는데 아직 그걸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때도 그렇지만 6.25 때 또한 군인들이 여기 공비토벌 작전하면서 싹 불 지를 때 운흥사에 있는 그 유물을 이제 대흥사에다 갖다 놓기도 하고 제주도로도 가고 삼전불이 제주도로 갔다는 소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하고 28분이 목포 달성사로 다 가고 달성사. 예, 다 이제 임진난 전에 이제 다 조성된 분들이라는데 그렇게 흩어졌듯이 다 되고 또 한쪽에는 근소리도 했어요. 이제 개불이 큰 게 있었다 그래요. 예. 개불이 이제 큰 개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 산 너머에 이제 불회사라고 하는 절에 그거는 개불을 옮겨놨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흥사를 안 가고 산 너머 절에 옮겨놨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실이 됐다는 소리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기 운흥사 온 지 99년도인가요? 운흥사 온 지 2년 때 되던 그 해에 서울에서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예. 그 전화가 와서 일반 전화로 와가지고는 혹시 운흥사에서 갭을 살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러니까 운흥사 갭을이 있는데 혹시 살 의향이 있으면은 자기한테 지금 연락을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있는지 없는지 보기나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운흥사 갭을은 사야 되는데 가격은 얼마나 하니까 10억 정도 해야 된대요.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돈이 마련되면 운흥사 갭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은 다른 대한민국 여태 모든 절보다 운흥사는 갭을대가 많습니다. 옛날 마을 사람들 이야기는 그 갭을대가 20개가 넘었다 그래요. 큰 스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이제 그 개불이라고 해서 큰 그림을 부처님 그림을 이렇게 중림사에 보면 개불태화라고 개불태화 큰 보물이 있거든요. 네, 보물. 그런 것을 거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밑에 이제 돌 바위로다가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세워서 거기다 이제 크게 걸어요. 그걸 갖다 개불따라는데 그런 것이 20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6개가 있어요. 지금도 그마침 다른 절에 비례해서
운흥사는 그런 개불대가 참 많았던 곳이고 예, 이런 그 상당히 복이 있는 곳이었는데 묘하게 이렇게 완전히 소실이 돼 버렸어요. 아, 개불대가 그런 거구만. 저는 그렇죠. 저 거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 큰 스님 저좀 거시된 분들이 이렇게 여기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있는지 할때 아 그게 아니구만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저기 뭐 이렇게 부도라고 하죠. 아 부도구나. 예, 스님들 이게 무덤. 이제 지금은 낙골당 시대의 네. 경우. 낙골당은 이제 들어온 입구에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부도전 그런데 부도라고 하는데요. 근데 부도전에 이렇게 많이 모셔놨거든요. 예전엔 그러니까 여기 유교 전에 부도도 상중 하부도가 있었다래요. 상부도, 중부도, 하부도. 그리고 이제 그것도 50개가 넘게끔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개불대 같은 경우도 마을 분들이 다 절이 없어졌으니까 다 부러졌다가 당신들이 썼대요. 그뭐 이제 운흥사 이 부지는 과거의 역사상 예. 한 몇 평이나 됐을까요? 글쎄 옛날에 본다면은 그 산내 큰 절 밑에는 거의 다 이제 그 절 땅이었겠죠. 네. 지금도 여기도 구기지나 이런 것이 많은데 구기지 된 것이 적산 땅이 다 구기지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절에 6.25 때가 이렇게 막 일제시대 때까지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모르겠지만 이 주변이 다 절이었다고 봐야죠. 아 운흥사가였고 그럴 수도 그렇죠. 있는 그렇다고 확률이 봐야죠. 많구만요. 이게 일제시대 기록을 확인해야 돼요. 아. 일제시대 기록을 확인, 뭐 통정부라는가 그런 데서 전국의 사찰을 다 조사를 한 게 있대요. 일제시대. 그럼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정확한 뭐 지번이라든가 필지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겠죠. 아,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부라고 해가지고 예. 그 정리된 것이 지금도 국가의 관련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상 소유권자가 운흥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 앞으로 돼 창씨개명 돼 있고 막 이런 사람들 그 우리가 또 그 거부했던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또 다시 국유재산은 무주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일제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탈당하니까 그렇죠. 예. 또 일본인 스님이 계셨고 예. 그런데 이 일대가 거의가 아마 운흥사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 옛날 기록에 아마 운흥사 터가 예. 금방 이제 우리가 스님 사신 것이 14만 평이고 예. 또 과거에는 한 몇 평 정도 됐을까 이제 제가 한번 문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산 거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해서 뭐 14만 평 정도 샀지만 주변에 뭐 구교지까지 이런 거 다 사하면 뭐 100만 평이 넘겠죠. 뭐. 그 일대가 거의가 그렇죠? 운흥사 터였구만. 그렇다고 봐야 돼요. 들어온 입구서부터 예. 좌우의 계곡까지 다 기었구만. 이게 운흥사에는 옛날에 이제 이야기해 보면 이제 지속골이라 해가지고 예. 운흥사에 스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종이를 만드는 곳도 있었다 그래요. 예. 이게 그런 종이를 만드는 지속골이라고 하는 건 전국에 이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근데 운흥사는 운흥사에 스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그 지속골이라고 하는 종이 만드는 그런 마을도 있었어요. 예.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여기가 이제 많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이 운흥사는 옛날에 이제 뭐 대흥사의 큰절 우리가 뭐 이렇게 각 그 집안마다 종갓집 하듯이 그런 그 큰 집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대흥사의 큰절이라고 할 정도로 예, 아주 이렇게 잘 살던 그런 그 운흥사에서 이렇게 스님들이 되어야 뭐 대흥사 가서 이렇게 큰 스님 한다 하듯이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죠. 아니 저번에 그 스님 안 계실 때 제가 한번 왔는데 기아장에 보니까 그 불사하려고 이제 보니 경상도 분들이 거의 오신 것 같아요. 전부가 경상도 부산이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경상도는 이제 불심 굉장히 대단하시죠. 예, 그쪽의 분들은 이제 오시면 이렇게 기와라도 한 장 시주하려고 그러는데 예. 이제 이쪽 분들은 아직 그런 마음이 없어요. 기독교가 좀 상당히 예, 이쪽 분들은 이제 그런 마음도 지금 없고. 근데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인간이 전생에 지은 바로 금생에 살아가지만 금생에 그 운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을 때 금생에 어변이 바뀌어서 복되게 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부산에 있는 불자들은 어쨌든 절에다가 이렇게 시주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아, 그럼 이제 그 저기 보니까 오다 보니까 등산로가 있는데 제가 좀 그 올라가 봐야 되는데 운흥사가 뭔가 그 이 턴을 잡을 때 예. 상당히 좋은 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정상에